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2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노후를 위해 상가주택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의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 공동 명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전략과 시세 차익 가능한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2세 직장인 남성분께서 보내주셨군요. 상가주택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현재 직장인 52세. 그런데 이제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컨셉으로 상가주택을 하시는데, 자, 이분은 참 아주 좀 스마트하십니다. 혼자 1인 소유가 아니라 이 공동 명의로 하시겠다. 자, 이 얘기는 벌써 절세 전략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안에 아무래도 가족 간에 이 공동 소유가 되면 자금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이 증여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증여세 전략.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시세 차익 가능한 부동산 어떤 게 좋은지, 예산은 한 11억 원 정도 되시는 분이긴 하니까, 자, 이분한테도 조금 세무, 절세 관련된 쪽으로 좀 측면을 잡아서 바로 재테크 플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절세 분야는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증여 기준으로 가면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동일한 요율을 갑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요, 금액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가장 최고세율로 보면 50%입니다. 단 1억 원 이하일 때 이 금액이 작더라도요, 벌써 10%의 세율을 낸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그래도 국가가 일반적으로 일반세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여, 공제라고 하는 것을 해주다 보니까, 자, 부부간에 10년간 6억 원. 자, 직계존속 중에 이제 성인 자녀들이죠. 5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 예를 들어서 친척 간에 가는 것도 한 5천만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제 금액을 활용을 잘 하시다 보면 증여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국세청에서요, 지난 이 10년 동안 변칙 증여를 하다 딱 걸린 사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딸입니다. 아버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면서 따님한테 아버님도 돈 주고 어머님도 돈을 줬는데, 자, 돈을 증여를 해줬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편법.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부지만 어머니가 자금을 다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회 증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을 또 추징당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아버지가 그냥 자산 돈 주고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사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 중간에 아버지의 동생을 통해서, 자, 친인척 간에는 돈 거래를 실제 빌려줬다라고 하는 바로 이 차용 관계로 맞아서 실제 증여가 아닌 거로 위장을 했었죠. 바로 그 부분에서 편법 증여 바로 추징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여기 또 딸 2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요, 지금 우리 사례자처럼 공동 소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공동 소유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큰 임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출을 같이 꼈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투자한 자금 대비 지분율로 나눈 것이 아니라 딸한테 더 임대 수익을 과다 지급을 해서 대출금 갚고 상환금 갚게끔 유도를 해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증여를 추징한, 바로 그 추징에 대한 금액으로 한번 또 했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자,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 A씨라고 하는 분의 바로 아버지가 담보대출을 통해서 우회를 했을 때 대출을 해줬을 때 기존 이거는 이제 A와 B는 왜 그러냐면 타인입니다. 타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시켰을 때 A의 아버지가 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통해서 해줬고요. 한 사람은 그냥 현금 증여를 했는데 자, 현금 증여 하신 분은 추징 안 당했어요. 그런데 담보대출을 해주신 분은 추징을 당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변칙증여에 대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렸냐면 같은 자, 지금 이러한 단독 명의의 상가주택이든 통건물이든 자, 이런 거 하실 때 자, 공동 명의의 중요성은 뭐냐면 양도소득과 종부세가요. 이게 인당 세금이 됩니다. 인당 세금은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 거와 세 사람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벌어진 그 차액 중에 이거를 두 사람이면 둘로 나눠서 각각 세금을 하는 거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고 종부세도 인당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소유, 공동지분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주로 아파트를 좀 금액이 큰 것들 특히 강남권이나 용산권은 부부 명의로 보통은 하라고 제안을 많이 하고요. 가능하시면 금액대가 30억 원대 이상 되면 회사 지분을 통해서 하시고 자, 여기 하나가 수익 가치가 결국은 상품이거든요. 자, 지금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1층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와 상업용에 관련된 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그래서 상품을 컨셉을 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니까 증여 관리 잘 하시고 상품 충분히 노후 준비하시는 상품으로 대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